1997년 대한민국에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동서고인세 문화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학자들은 어깨를 한껏 으쓱대며 여유만만한 태도로 참여했고, 중국은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뇌절까지 하며 중국이 원조라며 뻔뻔하게 억지 주장을 내뱉었고, 일본은 슬쩍 자신들의 주장을 내놓으며 특유의 사람 헷갈리게 하는 언변으로 원조 논쟁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과연 이 심포지엄이 무엇을 다루었기에 중국과 일본이 그토록 뇌절까지 하며 원조를 주장했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의 학자들은 중국과 일본 학자들을 보며 말없이 승자의 미소를 지었던 것일까요? (1967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던 한국 여성이 오래된 한문책을 발견합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그녀는 5년 뒤 프랑스에서 열린 고서 전시회에서 역사를 뒤바꿀 만한 발표를 합니다. 프랑스에서 찾은 한국의 고서 직지심체요절이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선 최고의 금속활자본입니다. 당시 아시아보다 문화, 역사적 품격이 더 높다고 자부하던 서양 학계에 던진 충격적인 발표는 인종차별, 여성차별, 서구 우월주의라는 시대적 상황이란 벽에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존심 높았던 서양 학계는 직지심체요절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을 실시했고, 그들은 아시아의 작고 가난했던 한국의 고서가 서양보다 앞선 금속 활자 기술을 보유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2001년 직지심체요절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러자 평소에 가만히 있던 중국과 일본이 갑자기 한국의 직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대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종이를 최초로 만들었는데 활자도 먼저 만들었다며 금속 활자 역시 분명 중국이 먼저 만들었을 거라 주장하며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1103년에 발행된 불설관무량수불경을 금속 활자본이라 주장하다가 모판 활자본은커녕 찰흙 활자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가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다 또 들고 나온 것이 1341년에서 1345년 사이에 인쇄된 어시책이 금속 활자본이라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가당 문고에 소장된 어시책의 원본을 확인한 결과 1341년에 편찬된 목판본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중국이 혼자 자신들이 최초라며 억지를 부릴 때 일본도 슬쩍 자신들의 유물을 내놓으며 최초의 금속 활자본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770년에 100만 개의 소형 목조탑이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인쇄된 불경구절이 들어있다. 아직은 그것이 목판인지 금속판인지 불분명하다. 라고 말하며 모판본이면 모판본이고 금속판본이면 금속판본이지 불분명하다고 숟가락을 얹은 것이죠.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직지보다 앞선 금속 활자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동안 한국에서는 직지보다 138년이나 더 앞선 금속 활자본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밝혀냅니다. 남명 증도가에 붙어있는 최이의 벌문에는 기술자들을 모집해서 기해년 주자본을 거듭 인쇄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목판으로 다시 새겼다는 뜻으로 해석했지만 최근에 속 활자본으로 거듭 인쇄했다고 해석하는 게 옳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글자의 형태가 금속 활자본으로 찍어낸 흔적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금속판과 목판의 차이는 글자를 찍었을 때 나타납니다. 금속 활자본의 경우 활자보다 높낮이가 달라서 농담이 생기지만 목판본은 골고루 찍힙니다. 또한 금속 활자는 찍을 때 활자가 밀려 움직인 흔적이 보이곤 하지만 목판본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이죠. 그 외에도 쇠똥 자국의 흔적과 가필 흔적 등이 대표적인 금속 활자본의 특징이죠. 또한 사람이 작업하는 일이다 보니 활자의 위아래가 뒤바뀐 경우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차이점은 현미경으로 확대했을 때 목판에는 나뭇결이, 금속 활자에는 주조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이 자신들이 금속 활자가 최초라고 말할 때 증거를 내놓으라 말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금속 활자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기 일쑤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문화, 역사를 무시하던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죠. 특히 한국을 항상 자신들의 속국이라며 무시하던 중국만 우라통이 터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북한에서 중국의 열등감을 폭발시킬 금속 활자 유물이 발굴이 됩니다.
남북 합동조사단이 북한 개성 만월대에서 1234년에서 1241년에 쓰인 고군 상정 예문과 남중 도고와 같은 시기의 금속 활자를 발굴해 냅니다. 이로써 한국은 공식적으로 최고의 금속 활자와 금속 활자본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굴로 중국은 또 발작 버튼이 눌러지게 됩니다. 중국은 또다시 부랴부랴 금속 활자 유물을 찾는데 현안이 되었고 결국에 원나라 시기 1298년 모판본 조활자인 서법에서 근세에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록 때문에 중국은 한국보다 더 앞서서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며 주장했지만 학계에서는 기록에서 말하는 근세가 남송 시기를 가리키는지도 불분명하고 실제 유물과 원판이 없어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역사 교과서에 중국이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라고 서술하며 정신승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의 고고학, 역사학자들도 한국보다 중국이 먼저 금속 활자를 만들었을 것으로 내심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문화는 중국의 영향이 큰데 중국이 없을 리가 없다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단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아서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 학자들과 중국인들은 서로 이유를 알 수 없다 말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문화 대혁명 당시 자신들의 문화재와 고서를 싸그리 모아다 불태웠고 대약진 운동 당시 마오쩌둥이 마을마다 소규모의 재래식 용광로를 만들어 철을 생산하라는 토목고로를 통해 중국에 있던 금속 물건들을 전부 녹였으니 금속 활자가 남아있을 리가 없죠. 다만 중국 공산당의 눈치 때문에 말을 못할 뿐인데요. 기껏 중국 공산당이 금속 활자를 먼저 만들었다고 중국인을 세뇌시켰는데 사실은 공산당이 다 파괴해서 실증할 게 없다고 말하면 중국 공산당의 뿌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거기다 시진핑이 마오니즘으로 돌아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한다면 신비해지는 미래밖에 없게 됩니다. 항상 한국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드러내던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금속 활자보다 앞선 자신들의 유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노골적으로 한국 금속 활자 역사를 비하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일은 인터넷에서 한국의 금속 활자가 뭐가 대단하냐며 서양은 금속 활자로 인쇄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대단한 기술로 조선은 뭘 했냐고 말이죠. 지들은 뭘 해보지도 못했으면서 한국에 대한 열등감으로 한국 문화의 자부심을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이제 한국인들은 스스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아끼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